안녕하세요, 주터팬입니다. 오늘은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과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사실들,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들고 왔는데 크게 겁먹을 거 없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미국의 기업 정보는 한국과는 다르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고 투명합니다. 일반 투자자분들도 잘 알아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즉, 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불리함이 적은 덕분에 일반인들도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요? 갑작스러운 감자, 악재, 갑작스러운 상장 폐지 등에 쉽게 대응하실 수 있나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이 과연 투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의 평가 기관들도 아직도 대한민국의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조금 나쁘게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준 기업의 연평균 순이익 73%를 소액 주주들과 나누는 반면 한국 기업은 고작 17%만 지급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재투자하거나 배당으로 분배되지 않은 현금을 축적해두고 자산을 늘리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가장 큰 방법은 오직 시세 차익을 노리는 중단기 투자였습니다. 코스피가 3 넘을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당연 공매도 금지였습니다. 공매도의 뜻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그 다음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게 되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을 음수로 사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마이너스 개념으로.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고 제 자산은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고 저희가 살 수 있는 거는 코덱스, 인버스 이런 상품들이 있죠. 무차입 공매도라는 게 있는데 사탄도 절레절레할 정도입니다. 이 무차입 공매도의 예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50만 원짜리를 사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꼭 이렇게 나와야겠어? 오빠, 내가 받고 싶은 가방이 100만 원이야. 근데 오빠가 돈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50만 원 손해봐서 100만 원 가방 포기했잖아. 그럼 나 50만 원 손해보고 오빠가 나한테 50만 원 지갑 사주고 그럼 서로가 50만 원 쓴 거 아니야? 근데 왜 오빠 위주로 그렇게 말해? 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 우리 이쁜이가 있지도 않은 50만 원을 손해봤다고 이렇게 말한 건데, 말 그대로 무차입 공매도는 무위험 거래입니다. 이 주식을 안 빌리고 하는 공매도이며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요.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믿고 사는 셈인데 2000년 4월에 우풍금고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에서는 그 해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고, 이것은 그 특성상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75억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었고, 이거는 결국 사각지대는 있었다라는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걸 막는 것도 힘들 뿐더러 적발하는 것은 정기적 감사 및 사후 발견 시 과징금을 내는 게 고작일 뿐이죠. 다음으로 한국에서 가능한 두 가지 공매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차거래입니다. 말 그대로 증권사가 자산 운용사 혹은 투자 자문사의 주식을 빌려주는 건데, 이건 기관 간 거래미 보통 억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어요. 단 50억 이상은 있으셔야 돼요. 우리 누구나 다 50억 이상은 있으시잖아요, 그죠? 다음으로 대주거래.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주 물량도 부족하고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므로 물량이 적습니다. 해볼 만한 종목은 빌릴 수도 없는 게 현실이죠. 다음으로 공매도의 장점이랑 또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나쁘지만은 않은 게 회사의 방향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네거티브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이 사회 및 경영자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경영에 신경 쓰도록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공매도를 통해 회사의 올바르지 못한 경영 방침을 밝혀내고, 그로 인해 회사는 대출 조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런 공매도를 활용하는 펀드가 존재하면 시장이 건전해집니다.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베어 스턴스나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공매도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영화를 한 편 보시려면 빅쇼트라는 영화 추천드립니다. 공공기관인 증권위원회의 규제는 한계가 있는데
공무원들이라 인센티브가 부족하죠. 위와 같은 사례처럼 공매도 투자자들이 이 간극을 채워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매도의 단점은 명확하죠. 미리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대 세력이 나쁜 소문이나 실제 불리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유포시키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고 이는 세력의 수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moral hazard, 도덕적 문제는 정말 당연한 거죠. 사람들은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도록 반응하게 만들어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것보다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1년의 예로 희귀질환 치료제를 발견하고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테러를 일으키는 건 정말 간단하죠. 한국에서는 공매도가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전유물이에요. 2019년 기준 외국은 62%, 기관은 36%, 합하면 98%죠. 공매도는 외인과 기관의 전유물 맞죠?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단 1.1%입니다. 1.1%예요. 먼 나라 윤나라 일본만 해도 개인 공매도 비중은 20%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2016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공매도 수익금은 9,175억 5천만 원, 신용거래 수익금은 233억 원, 그러니까 일평균 약 12억 5천 3,1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났다는 뜻인데 이는 저희가 일으킨 B2보다 39배를 더 벌었습니다. 39배요. 실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게다가 기간 외에는 사후신용제도라고 해서 대차 거래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대적으로 금액의 우위, 종목 선택의 폭, 정보력, 공매도 거대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 유리한 게 현실이죠. 반면 미국은 5,000달러 이상의 예탁금 그리고 보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대차 거래를 예탁 자산 500% 범위 하에서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일본만 해도 200만원, 2천만원 정도의 예탁금 플러스 보유 주식만 있으면 예탁 자산의 300%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실패하면 개인이 책임지고 상환해야 한다는 옵션이 있죠. 한국은 20억 미만이면 아예 대차 거래조차 금지된 게 아주 큰 문제죠. 일본 수저로만 했어도 이렇게 문제되지는 않았을 텐데 현재까지도 개인 공매도 자격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는 상태이며 정책 결정자들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언론의 문제도 있어요. 대한민국 언론에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요약하여 보도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무조건적인 옹호는 공매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최악중의 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심은 아예 폐지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언론은 이러한 의견을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죠. 공매도는 개인 공매도 가능, 불법 무차익 공매도 원천 봉쇄, 금융기관의 올바른 감시, 플러스 기관 중심 극복의 요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공매도가 재개되면 무차익 공매도는 사각지대에서 실행이 될 것이고 유령 주식이 발급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 주식에서 공매도 세력은 악의 축이 맞습니다. 3월부터 재개된다면 멀리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한국 주식 비중을 크게 줄이고 웬만하면 망하지 않는 미국 주식 투자하셔서 맘 편하게 배당받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죠. 미국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시세 차익 목적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셔도 미국 시장은 상하한가 제도가 없는 덕분에 개별 종목에서 하루 사이 100%에서 500%, 제가 많게는 1000%짜리도 봤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주가가 10배가 오른 거죠. 그런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제가 1년의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애플의 월봉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한 시점부터 오늘날의 주가까지 제가 상승폭을 계산한 건데 무려 42배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2007년 1월달쯤에 스티브 잡스 형님이 그 스피치에서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다, 애플은 이제 전화기를 만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셨죠. 해봤자 14년밖에 안 지났는데 42배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1억만 넣었어도 42억, 세금 떼고 나면은 한 30억 후반 정도가 되겠네요. 반면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갤럭시가 출시된 시점부터 오늘날의 주가까지 약 6배가 조금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애플은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중에 하나이고 점유율을 보자면 90%가 넘는 게 사실이죠. 그렇긴 하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돈이 몰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하시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돈이 몰리는 곳에서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공룡 기업들이 쉽게 상폐되는 일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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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하게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뭐 애플, 테슬라, 그리고 뭐 인텔, 퀄컴 그런 기술주들, 뭐 그 이외 좋은 주식들이 또 많이 있겠죠. 차라리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면은 한국 주식의 비중을 완전하게 줄여서 미국 주식에 넣으신 다음에 배당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제 채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